리서치 3팀 이재혁 한국금융지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기업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산업 분석, 기업 분석, 투자 포인트, 리스크, 밸류에이션 순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산업 분석입니다. 이제 과거 트럼프 일기 무역 전쟁기에도 증권업은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왔습니다. 트럼프 일기 당시에 무역 전쟁 시기 이제 17년도, 18년도, 19년도 당시에도 증권업의 순이익은 계속해서 증가해 왔고, 최근 관세 갈등 재점화로 인한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증권업은 다른 산업 대비 유리한 입지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집권 초기에 대체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7년도 당시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발표한 후에 이제 코스닥 전체의 거래대금과 신용잔고가 증가한 추이를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국내 동향입니다. 최근에 금투세 폐지 확정과 대선 주요 후보들의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증권업의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증권사의 수익 구조는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브로커리지 수익. 개인 기관 투자자의 주식 위탁 수수료 및 신용 융자 이자 수익을 브로커리지라고 합니다. 다음은 기업 공개 IPO, 채권 발행 주간 M&A 자문 등의 기업 금융 수수료 수익을 통틀어서 IB 수익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회사가 보유한 자금을 이제 채권, 파생 상품, 주식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을 통틀어서 자기자본 운용 수익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고액 자산가 대상, 레버 카운트 펀드 판매, 이제 투자 일임 등의 자산 운용 수수료를 통틀어서 자산 관리, WM이라고 합니다. 현재 한국은 금리 인하 기조에 있습니다. 이제 보시는 그래프는 해외 투자은행들의 한국 2025년의 경제 성장률의 예측 전망을 나타낸 건데요. 이제 2월하고 4월하고 비교해 봤을 때 평균 0.2%의 하락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해외 투자은행뿐만 아니라 한국은행마저 이제 1분기 역성장을 언급하며 올해 성장이 부진하면 3회 이상 금리 인하를 더 하겠다라는 가능성도 언급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하면 왜 증권사한테 수익이 기대 효과가 있냐 봤을 때 이제 다들 흔히 아시는 뭐 예건 채권의 수익률이 감소하니까 이제 주식의 주식시장의 거래량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위탁 매매 수수료가 증가합니다. 다음은 채권 가격 상승입니다. 증권사가 보유한 운용자산의 가치가 상승하여 운용손익이 증가하고, 다음은 기업의 조달 비용이 감소해 이제 IPO, 회사채 발행 등의 활동 확대로 인한 IB 수익 확대가 되고, 펀드, 레버 카운트 등의 이제 저금리로 인한 대체 투자 수요 증가로 증권사의 판매 수수료가 증가합니다. 다음은 대체 거래소 넥스트레이드의 출범입니다. 주식 거래는 원래 한국 거래소 단일 체제로 9시부터 3시 반까지의 6.5시간만 거래가 가능했는데, 대체 거래소 출범 이후로 12시간까지 거래 시간이 확대되었습니다. 3월 4일 출범 이후로 10개의 종목에서 3월 말 800개까지 확대되었고, 6월달 ETF, ETN 등의 편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넥스트 트레이드의 주간 일평균 거래대금 추이와 점유율 추이입니다. 초기 거래대금 155억 원에서 9주차 4조 7,394억 원으로 300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5월 6일 기준으로 점유율 전체 거래시장 점유율에서 28.1%까지 상승하며 앞으로의 대체 거래소로 인한 전체 거래시장의 거래대금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증권사는 자기 자본 규모에 따라서 영위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가 다릅니다. 현재 나눠져 있는 것은 3조, 4조, 8조 원의 기준이 있는데, 3조 원 이상이면은 종합금융투자 사업자로 인가를 받을 수 있어서 이제 주요 업무 내용에는 신용공여, PBS는 헤지펀드 대상의 서비스를 말하는 것이고, RP 거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4조 원 이상이 되면 초대형 투자은행 IB로 인가를 받을 수 있고, 이제 주요 업무 내용에는 발행어음 인가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8조 원 이상이 되면 종합투자계좌 이제 IMA 사업자로 인가받을 수 있고, 이제 현재까지 해당되는 기업은 없습니다. 발행어음하고 IMA를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발행어음은 만기 1년 이내에 어음을 발행하는 상품으로 이제 한도는 자기 자본의 200%까지 발행 가능합니다. 이제 종합투자계좌 IMA는 원금을 지급하는 실적 배당 상품으로
한도는 발행어음 200%, IMA 100%까지 합산 자기자본 300%까지 영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관전 포인트입니다. 기업이 어떻게 기업 가치를 제고할 것인가인데요. 이제 최근에 증권사는 주주 환원을 잘한다는 뭐 배당 잘하고 자사주 매각 잘하고 그리고 이제 주주 환원을 잘한다는 이미지로 최근에 주가의 상승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증권사는 투자 자기 자본의 규모에 따라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이제 범위가 다릅니다. 이에 따라서 증권사가 앞으로 어떤 전략을 취할지를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기업 분석입니다. 한국금융지주의 구성인데 이제 한국투자증권이 24년 9월 기준으로 한국금융지주의 자산 71.5%, 당기순이익이 99.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금융지주의 주가의 향방은 한국투자증권의 실적으로 이제 향방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수익 구조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이제 브로커리지, 위탁매매, 이자 손익 합쳐서 31% 정도, WM 7.3, IB 28%, 트레이딩 및 기타 수익이 33%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른 주요 증권사들과 비교해 봤을 때 이제 균형 잡힌 수익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투자증권의 전략인데 이제 한국투자증권은 이제 앞서 말했듯 주주 환원보다는 이제 자기 자본을 확대해서 이제 사업을 더 영위하고 레버리지 효과를 보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시는 그래프는 이제 2018년 당시에 주요 4개의 증권사의 자본 추이를 이제 쭉 나타낸 건데 2018년도를 보시면 원래 한국투자증권이 4개의 증권사 중에서 가장 낮은 자기 자본을 갖고 있었다가 최근 24년 기준으로 전체 증권사 중 2위의 자리까지 이제 도달하였습니다. 이제 한국투자증권은 주주 환원보다는 확실한 자기 자본을 이제 성장시켜 레버리지 효과를 얻고 그에 따른 수익성을 높이는 게 이제 한국투자증권의 주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 발행어음 잔고의 이제 그래프인데 기업금융 57%, 부동산 14%, 유동성 자산 29%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26년 이후로 이제 변경되는 이제 규제안인데 이제 일단 26년까지는 기준이 충족 가능하고 이제 자본 증가로 향후 규제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응이 가능합니다. 모험 자본은 금융위가 이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제시를 해놓은 건데 추후에는 뭐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로 IMA 사업 국내 1호 가능성입니다. 올해 4월 9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 CEO 간담회에서 금융위가 올해 안에 IMA를 발표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제 IMA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는데 자기자본 8조 이상이어야 되고 현재 한국에서 자기자본 8조 이상인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뿐입니다. 이제 올해 지정을 하고 다음 년부터는 이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하여서 올해 안으로 이제 사업을 인가받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한국투자증권이 가능성이 높은가? 이제 보시는 그래프는 초대형 IB의 발행어음 잔고인데요. 이제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에서 가장 발행어음 사업을 잘 영위하고 있는 게 한국투자증권입니다. 24년 기준 발행어음 잔고를 자기 자본 대비 186%를 운용하고 있고 그리고 경쟁사인 미래에셋 증권과 비교해 봤을 때 이제 24년 기준 IB 수익 전체에서 3배 정도의 수익성의 차이가 있고 이제 수익 구조에서도 한국투자증권은 IB가 28% 정도로 IB 사업에 활발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간 기업의 성장 주기에 따라 공격적 자금 조달로 이제 자기 자본을 늘려온 만큼 이제 모험 자본 공급이라는 취지에도 이제 한국투자증권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확대 기대 효과 및 해외 사례입니다. 이제 올해 7천억 규모의 신종 자본증권 발행으로 이제 미래 한국투자증권이 자기 자본 10조에 달성하였고 이에 따라 발행어음 잔고 17.3조 원에서 약 2.7조 원의 추가 여력을 확충해서 이제 발행어음 관련 추가 이익도 기대가 되고 IMA 도입 시에
최대 10조 원 규모의 장기 수신 기반도 확보가 가능합니다. 이제 해외에서는 뱅가드, 찰스 슈왑 등 이제 유명 해외 빅 투자 은행들도 IMA를 지금 영위하고 있는데, 이제 IMA에 따른 전체 시장에서의 영향력, 수익성의 확대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브로커리지 실적 확대 기대입니다. 이제 넥스트 트레이드의 출범과 금리 인하 기조에 따라 거래 대금의 증가가 기대됩니다. 이제 동사는 국내 거래 시장 점유율 6%, 해외 8%로 상위권 리테일 영업망을 기반으로 브로커리지 수익 확대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채권 운용 손익 개선입니다. 이제 FVPL은 시장 가치 변동을 즉시 손익에 반영하는 운용 자산인데, 이제 현재 4개의 증권사 중에서 한국투자증권이 36.2조 원으로 경쟁사 대비 가장 큰 채권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금리 하락에 따른 채권 매매 평가 손익의 개선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글로벌 역량 확장입니다. 최근에 골드만삭스 펀드 판매 사업을 체결하였고, 인도네시아 현지에 MTS를 출시하며 해외 쪽 글로벌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4년 기준 해외 법인 순이익 777억 원, 미국 IB 법인은 전년 동기 대비 순이익 82%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제 금융위원회의 글로벌 진출 활성화 정책 방향과도 부합하는 적극적 행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포트폴리오 확장입니다. 최근 이제 한국투자증권이 한국금융지주가 BNP 파리바 카디프 생명을 지분 100% 인수를 목표로 삼성 KPMG와 실사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카디프 생명은 지금 여력 비율이 301.4%로 추가 자본 부담 우려 없이 포트폴리오에 이제 영입할 수 있고, 이제 영입 시에 증권 자회사와 상품 연계 및 WM 자산관리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리스크입니다. 해외 주식 수수료 경쟁 심화입니다. 이제 작년 미국 주식 열풍으로 해외 수수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제 현재 NH투자증권, 메리츠증권 등은 수수료 무료 이벤트까지 내걸면서 앞으로의 해외 수수료 경쟁은 계속해서 심화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수수료 수익 감소 우려가 있는데, 동사는 수익 구조에서 위탁 매매 수수료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 중에서도 해외 주식 수수료 비중이 크지 않아 동종 업계 대비 리스크 노출이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IMA 사업 확대 시 손실 보장 리스크입니다. 이제 IMA 관련 주요 세부 내용을 이렇게 표로 적어놓은 건데, IMA는 원급 지급 상품으로 손실 보장 위험을 증권사가 모두 지닙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리스크 관리와 조직 개편 등을 통한 철저한 이제 위험 관리를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밸류에이션입니다. 동사의 25년 영업 수익을 산정한 건데, 수수료 수익은 작년 성장률보다 보수적으로 잡아서 15%, 이자 수익도 보수적으로 10%, 금융 상품 관련 수익은 IMA 영업 확장 가정해서 18년 때 동사가 발행업 사업 인가 이유인 증가세 30%로 똑같이 보수적으로 가정해서 30%로 가정하였습니다. 25년 예상 영업 비용은 업황 호조로 25년 수수료 비용 보수적으로 소량 감소 가정하였고, 이자 비용 또한 소량 감소 가정하였고, 이제 금융 상품 관련 비용으로 IMA 확장 스프레드 마진 300bp 가정하였습니다. 기타 손익 4개년 평균치 가정하였고, 판관비 IMA 신규 산업 시작으로 기존 대비 판관비 1% 상승 가정하여 영업 수익 대비 7% 가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25년 영업이익 1조 4,645억 예상하였고, 25년 영업의 손익은 2,654억 원, 25년 법인세 4,238억, 당기순이익 1조 3,061억 원 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6년 예상 영업 수익입니다. 수수료 수익, 이자 수익, 금융 상품 관련 수익 또한 25년 아이디어와 동일하게 산정하였고, 달라진 점이 있다면 26년 영업 비용인데요. 26년 수수료 비용, 이자 비용 같은 경우에는 경쟁 심화로 인해 감소된 상승세로 1.3%, 3% 각각 가정하였습니다. 밑에 금융상품 관련 비용, 기타 손익, 판관비는 25년과 아이디어 동일합니다. 그래서 26년 영업이익은 1조 6,439억 원, 영업외 손익 2,812억 원,
법인세 4,716억 원, 당기순이익 1조 4,535억 원 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한국금융지주의 ROE를 추정해봤는데 24년 ROE는 11.5%고 25년은 3개년 평균 상승시보다 높은 10% 가정하여 12.2%, 26년 12.3%, 24년부터 26년 예상 지속가능한 ROE 평균 12% 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측정 아이디어는 이제 3개년 평균 ROE, 3개년 ROE 평균을 이제 자기 자본 수익률로 나눈 고든 성장 모형 이용해서 밸류에이션 측정하였습니다. 먼저 리스크 프리미엄 9.5%, 무위험 수익률 2.5%, 베타 0.92 가정하여 자기 자본 비용 11.24% 산정하였습니다. 네, 적정 PBR은 ROE를 COE로 나눠서 1.02, 07, 할인율 35% 산정하여 타겟 PBR 0.7로 산정하였습니다. 25년 예상 BPS 자본 주식수로 나눠서 19만 2,153원 산정하였고 타겟 PBR 0.7배 곱해서 예상 주가 13만 4,500원 예상합니다. 상승 여력 53%, 투자 의견 바이 제시합니다. 26년 예상 BPS입니다. 자본 주식수로 나눠서 21만 1,368억 원, 타겟 PBR 0.7배 곱해서 예상 주가 14만 8천원 예상합니다. 상승 여력 68%, 투자 의견 바이 제시합니다. 감사합니다.